늘 36.5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시사 토크 시선 뉴스 톡 해석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두 남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멀어진 사회적 거리와는 반대로 마음의 거리는 착붙하기를 바라는 부산형 시민농객 고덕설 이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시 시작됐지만 진실을 향한 정주행은 변함없는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고 싶은 팩트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징글징글하죠? 작년 12월 달 완전 창궐했을 때 그래도 1년쯤 지나면 12월쯤에는 트리 축제도 가고 진짜 좀 뭐 여러 가지 좀 즐길 거 즐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 망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선 뉴스 쪽 송년회 하면 준비하려고 했던 송년사도 나 준비를 했었거든. 철저한 남자야. 뭔데요? 개나리 운함 띄워주이소. 개, 계급장 떼고 나, 나이는 있고 리. 릴렉스하게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이거 하고 싶었는데 예, 천만 다행이네요. 고덕설 씨는 뭐 없어요? 난 주먹코, 주 주먹 뭐? 먹을 때 빼고 마스크 단디 쓰라잉. 오, 좋다. 코. 코로나 확 끄지라 이씨. 멋지다. 절 보고 자, 죄송합니다. 굉장히 아닙니다. 예.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 주먹코 확실하네요. 아, 이렇게 주먹코의 바람이 닿아서 좀 코로나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부산 시민의 활활 타오르는 댓글은 환영합니다. 시선 뉴스톡 부슈 대통 지금 출발하죠. 2012년 정부 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무려 10년이나 표류하던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드디어 내년에 철거 작업부터 시작해서 첫 삽을 뜬답니다. 1973년에 지어졌으니까 50년 만에 정비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에 준공인데 일단 미리 타이틀 하나 공개합니다. 최첨단 시설의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저는 이 기사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뽑았는데 이 기사에도 관련 기사 수십 개에도 댓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제발 부산 이야기에 관심 좀 가져주이소. 부산 공동어시장 화이팅! 작년 9월 새벽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으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9장이 찢어진 사실 기억하십니까? 한 장에 3억, 총 27억이 한순간에 날아갔는데요. 사실 이 지붕막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시그니처였지만 잊을만 하면 말썽을 부리는 골칫덩이였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결국 6개월에 걸친 지붕막 수리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테두리 보강에 초점을 맞춰 현재 수리 중인데요. 앞으로 1년 후나 돼야 다 굳혀진 지붕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밑빠진 독의 물붓기 아닙니까? 거의 매년 반복되는 지붕막 수리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언중유골 댓글들 중 제가 픽한 댓글입니다. 저 존저가리 뭔데 한 장에 3억이고 금칠했나? 금칠이라니요. 금칠했으면 지금 한 장도 안 남았겠죠? 황령산에 있는 스노우캐슬 건물이 방치된 지 벌써 14년째입니다. 너무 낡아버린 건물을 확인한 결과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조속한 정상화 사업 혹은 철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건물 안전 부분이라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뭐가 순조로운 건지 위험한 건지 부산 시민 입장에선 짜증부터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는 황령산이 부산의 허파라더만은 허파가 썩어가고 있는데 부산시는 나몰라라.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댓글이었습니다. 이상 부슈 대통령이었습니다. 시선 뉴스톡 메인 코너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예, 근데 부산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바로 우리 학생들인데 학생 확진자 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진짜 약 2배 정도 증가했대요. 이게 청소년 이하 나이대에서는 코로나 걸려도 이게 무증상이 많고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니까 일단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크고 작은 부작용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으니까 걱정은 예, 됩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를 못 가니까 한 명 확진 받으면 다 아예 전교생들이 못 가거나 그만 초토화되더라고요. 주변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학습 격차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가해를 못 받거나 예를 들어 사교육을 못 받는 애들은 학교에서 유일한 교육인데 이게 격차가 너무 많아 보니까 한번 격차 나면 못 따라가요. 그럼요. 경험 있어요. 안 되더라고 영혼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겸손하지 못하시네요. 예. 하지만 누구나 팩트체커처럼 교육 격차 없이 청소년기를 정주행할 수 있는 기회 마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오.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의 5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마 지금쯤 시선 뉴스톡 시청자분들 중에 학부모 시청자가 계시다면 화면 앞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절대 눈 떼지 마시고요. 스킵하지 마시고요. 채널도 돌리지 마시고요. 집중해 주십시오. 지난 2월 문을 연 서구 암남동 알로이시오 기지 1968. 옛 알로이시오 중고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50년 넘게 사용했던 교실과 체육관 등은 학생들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 같은 창의 융합형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부산 5개 권역에 한 곳씩을 설치하는데 서부산권에는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이 운영 중에 있고 남부산권에는 옛 연포초등학교에 IT와 문화예술을 접목해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질 남부 창의마루가 오는 15일 문을 엽니다. 또 북부권에는 옛 덕천여중에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센터가 2023년 상반기 개관합니다. 부산 중심권에는 옛 개성중학교의 수학문화관을, 동부권에는 옛 반송중학교의 디지털 융합 메이커 교육을 위한 동부창의센터가 내년 중으로 조성됩니다.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폐교를 활용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조성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권역별로 이런 교육시설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이 동서로 이렇게 긴 도시다 보니까 사실 동서 격차가 크거든요. 그리고 서로 왕래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권역별이면 총 5개 권역이면 어디 그쵸? 생기는 겁니까? 자, 일단은 지난 2월 문을 연 서구 암남동의 알로이시오 기지 1968, 서부산권의 알로이시오 기지 1968입니다. 아, 여기 우리 그 폐교 기억나죠? 변신할 때 네네. 했던 그 이름도 특이하고 예뻐가지고 맞아요. 여기 미래교육센터 중에 하나였구나. 맞습니다. 그 옛 알로이시오 중고등학교 건물 리모델링해서 50년 넘게 사용했던 교실관, 체육관 등을 학생들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탈바꿈한 걸 그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또 북부권은 옛 덕천여중에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센터가 2023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고요. 부산 중심권에는 옛 개성중학교의 수학문화관, 그리고 동부권에는 옛 반송중학교의 디지털 융합 메이커 교육을 위한 동부창의센터가 내년 중으로 조성이 됩니다.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인 폐교를 재활용했고 앞으로도 또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 좋네. 꼬먹고 알먹고 일석이조. 예. 도랑치고까지. 아, 좋습니다. 님도 보고 뽕 잘한다. 폐교는 활용도에 있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 전에 한번 방송에서 배웠는데 교육시설 외에는 이게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그때 있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뭐 네. 답이 도서관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알죠. 아, 이게 미래교육센터가 딱이네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으니까
시교육청이 머리 잘 썼네요. 그럼요. 하나의 기관에 모든 권역을 아우르려고 하기보다는 권역별로 묶어서 배치를 한 건데 좁게는 미래 인재 양성이고요. 또 넓게는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내에서 진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시만 근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지금 보세요. 서부권, 저 북부권, 네. 부산 중심권, 중심권. 동부권. 예. 5개 권역이라는 4개밖에 소개를 안 했죠. 그렇네. 그랬어요. 역시 안변 예리해요. 네. 서부상권의 알로이시오 1968 그리고 북부권은 AI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센터였고 중심권에는 수학 문화관 그리고 동부권에는 디지털 융합 메이커 교육을 위한 동부 창의센터. 제가 이렇게 4곳만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왜 안 알려줘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주인공 여보세요. 오늘 학습 격차 억수로 느끼게 하네. 이쪽으로는 많이 격차가 나는 것 지금 같은데 억수로 서민으로서 지금 화가 많이 나네. 주인공은 또 원래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껴뒀어요. 네. 마지막은 남부상권의 남부 창의마루인데 오. 연포초등학교의 IT와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는 센터입니다. 이게 또 바로 12월 15일 개관은 가장 따끈따끈한 센터라서 제가 좀 애껴뒀어요. 이게 최근에 그거다니까 바로 보라 2주 전이네 벌써. 그럼요. 네. 그 따끈한 현장에 시선 뉴스톡이 또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남부 창의마루 개관은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에 창의를 더해서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능력을 갖춘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이런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국 어떤 곳보다도 이 메이커 교육 또 창의융합 교육을 하기 위한 인프라는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와, 이 남부 창의마루 중공전 저게 폐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장난 아닌데. 네, 너무 학교가 이게 물리적으로 좋아진 것도 저는 좋지만 이게 저기에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는 게 저는 참 기쁘네요. 네.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됐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디지털 전환이다 말이 많지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깊이 알기는 학교에서 좀 좁거든요. 지금 애들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이게 좀 뭐 제한된 교실에서 그냥 딱 그것만 가르치니까 그게 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운 건 인정해야겠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와, 진짜네.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진짜 네모 반듯한 학교 건물에 1900년대생 선생님들이 MZ세대를 가르치는 참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미래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시교육청이 이런 걸 좀 인식을 하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직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좀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 안 받아봤으니까. 저도 제 아이들 데리고 좀 가고 싶은데 영상 좀 더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리 김 PD님이 꼼꼼하게 찍어왔어요. 뭐 VR, AR 이렇게는 보여드리진 못해도 잘 담아왔으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부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학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규모를 가진
메이커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이커 공간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만큼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그 공간을 다시 재구성한 그 공간이 가지는 또 특징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가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교육을 고민했던 경쟁과 효율과 획일적인 그 교육을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있는 가치로움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실패하는 것조차도 그 즐거움으로 느끼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힘, 이런 힘들을 길러내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나든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서 메이커 교육이 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수업이라 그런지 이해도 잘 됐고 훨씬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기술에 관한 수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판교 테크노밸리인 줄 알았습니다. 와. 아이, 솔직히 저희 때 저런 거 있었으면 좀 과학 뭐 이런 거 좀 어릴 때 이런 거 배웠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노벨상 과학상 같은 도전도 그럴 리는. 프로그램 아니 프로그램도 좀 뭐 코딩 요즘 그런 얘기 하대.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것도 내가 만들 수도 있었어. 하여튼 우리 때는 근데 과학상자하고 고무동력 비행기 뭐 이거 그저 뭐고 고무줄 감아갖고 띵띵 가갖고 많이 날아가면 2m 보이는데. 근데 고독설 씨 집에 착오가 있다 해갖고 다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일단 스티브 잡스를 키운 것이 착오라면 부산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만들 곳은 남부 창의마루와 같은 이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이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막 한 달 한 달도 빠르고 뭐가 나오니까 따라가기도 힘든데 속도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요. 사실 이 마냥 해맑기만 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수능 시험도 보셨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야, 저도 한번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 한번 읽어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보니까 그래서 재선이든 초선이 됐든 간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누굴 뽑아야 될지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맞는 교육을 본인이 보통 그런 책임자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철학이 있어야 돼. 뭐 경영인도 마찬가지고 그 철학이 있고 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쭉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교육감이. 아 예. 김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잘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번 미래교육센터 개강하고 이 계획을 보면서 해놓은 일도 많지만 할 일은 더 많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려면 방금 고독설 씨 말처럼 부산시 교육정책이 다음에 바뀌든 유지되든 이게 좀 쭉 나가서 일관성 있게 좀 나갔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선거가 모든 선거가 지금 전초전이 격렬합니다. 지금 내년 교육감 선거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공약에 대해서 지역신문이었던 국제신문이 매니페스토 교수평가단 19명이 교육감 후보의 5대 공약을 분석 검증했을 때는 사실 그리 좋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와, 그때 미래교육센터도 공약이었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당시에 오. 교육 격차 없는 부산을 위해서 미래교육센터 권역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오. 공약은 좋지만 조성비용이 이게 비용만 해도 이게 수백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알로이시오 1968 개관했죠. 그리고 남부창의마루 개관하면서 그리고 내년부터 줄줄이 세 곳을 또 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오. 보니까 현재까지는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미래교육센터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감 선거가 특히나 부모들 입장에서 제일 민감할 것 같아. 내년에 완전 진짜 이게 대략 근데 이게 이 정도 민감할 것 같은데 후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현재로서는 현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 그리고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 등 3파전이 예상됩니다. 그 올해는 어떤 공약이 나올지 좀 상당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늘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요거는 조금 아꼈다가 당 기회가 될 때 지방선거 특집으로 한번 다룹시다. 고독설 씨가 그때 주특기인 독설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후보 검증하면 또 저 아닙니까? 화내가지고 억수로 찾아요. 봄날에 이잡듯이 막. 예. 그래도 이번 김석준 교육감은 농사를 좀 잘 지은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럼요. BTV 뉴스 안 보세요? 설마? 저는 보시네요.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만 시선 뉴스만 보고 그래요. 그럼 지금 파이팅! 한번 BTV 뉴스로 확인하실게요. 부산 시민 10명 중 7명이 부산 교육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이상 부산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69.8%가 만족을, 17%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교육 정책을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각급 학교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73.5%가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2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이 최근 부산 5개 권역에 폐교를 활용한 미래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80%가 폐교 활용에 찬성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에는 84%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야 여기에도 미래교육센터 설립이 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네요. 큰 일이긴 한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지으면 뭐 지금 교육감이 재선이 되든 새로운 분이 당선이 되든 어떻게든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는 기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두 분은 앞서 보셨던 그 남부 창의센터에서 창의마루에서 어떤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까 그 4층에 있는 방송국 같은 교실에서 네네. 좀 그거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1인 미디어 수업 네. 같은 거. 그런 거 무조건 필요하다 보거든요. 애들 워낙 기본적으로 정보나 재미나 뭐 여러 가지 이걸 다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세히 보니까 청소년 마음으로 가서 좀 이게 지금 배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초부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저는 고독설시 딱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배 싹 만지면 그 좋은 일 오듯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용공사에 아들 낳기 용공사에 있어요. 임신하게 해달라는 거. 배만 다 벗겨졌잖아. 그것처럼 고독설시 그걸 딱 만들고 싶어요. 프린터가 한 3배는 커야 돼요. 근데 재료도 많이 들는데 근데 제 나이가 자기만 문 보니까는 닫겠다. 제 나이로는 수업을 못 들으니까 일단 저희 집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3D 프린터로 고도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부산 인재를 길러낼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구경해봤는데 구경 잘하셨죠? 네. 나중에 예약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갖고 조카라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조카야, 삼촌 간다잉. 저는 더불어서 내년에 있을 부산시 교육감 역시 또 잘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지식 참고와 같은 시선 뉴스톡 오늘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